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김미경 작가의 운해교육 혁명 요약본입니다. 네, 이게 사실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 교육 방향 다들 고민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.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요약본 보면서 왜 이제 좌뇌보다는 우뇌인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우뇌를 좀 깨울 수 있을까, 그 핵심들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지금과는 요구하는 능력 자체가 다를 거라는 거죠. 네. 단순히 막 외우고 분석하고 이런 좌뇌 능력만으로는 글쎄요, 인공지능이랑 경쟁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료가 그 대안으로 우뇌를 딱 지목하고 있는 거죠. 아, 그 농담 있잖아요. 미래 공장에는 개 한 마리랑 사람 한 명만 남는다. 네네, 알죠. 근데 사람은 개밥 주려고 남는다는 거. 하하.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은 기계가 다 하고 인간은 이제 좀 창의적인 거, 연구 같은 거 해야 한다. 뭐 이런 맥락인 거죠. 정확해요. 그 자료에도 나오는 인공지능 켄쇼만 봐도요. 아, 캔셔? 네. 월스트리트 트레이더 600명이 한 달 동안 할 일을 켄쇼는 3시간 반 만에 끝낸다고 하잖아요. 와, 3시간 반이요? 네. 그러니까 분석, 계산 이런 건 뭐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거 있잖아요. 창의력, 공감 능력, 직관력 이런 운해적인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. 다니엘 핑크가 말한 그 운해 중심 시대가 진짜 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자료에서는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운의 천재라고 하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. 특히 만 3살까지는 거의 뭐 절대적으로 운회에 의존해서 세상을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고요. 그렇죠. 로저 스페리 박사 연구 보니까 생후 1, 2개월까지는 좌뇌 사록률이 0%래요. 네, 0%. 그 시기가 바로 운의 발달의 황금기인 거죠. 황금기. 네. 아이들은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거 좌뇌 없이 그냥 패턴을 인식하고 이미지를 통째로 저장하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 자료에서 경고하는 게 이때 부모가 막 아이 수준 맞춘다고 어설프게 유아어 쓰고 아이 능력을 좀 낮춰보면 네, 쉽게 말해주려고. 그렇죠. 그러면 오히려 아이의 그 타고난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. 음. 반복적이면서도 좀 풍부한 자극, 그리고 특히 정서적인 교감,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? 방법도 나와 있나요? 네,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홈투어라는 건데요. 홈투어요? 집 구경? 네, 매일 아이를 안고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. 다니면서 어른이 쓰는 평범한 말로 사물이랑 공간을 설명해 주는 거죠. 아, 그냥 어른 말로요? 여긴 안방이야, 엄마 아빠 물건이 있지, 저건 공동 물건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? 네, 맞습니다. 그냥 담담하게. 이게 단순해 보여도 아이 뇌에는 집 전체 공간이 막 3D 이미지랑 정보로 입력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. 오, 신기하네요. 네, 이걸 매일 반복하면 아이는 자기가 사는 환경에 대한 어떤 인지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죠. 나중에 혼자 뭔가 하려고 할 때 이 머릿속 정보, 뭐랄까 알고리즘, 이걸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.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만들어주는 셈이죠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뇌의 지도를 그린다. 또 다른 방법은 더 신기하던데요. 교과서 빠르게 넘기기. 아, 네네. 그거 좀 독특하죠. 수업 전에 쉬는 시간에 다음 시간 배울 교과서를 0.5초 속도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휙휙 넘겨본다는 거예요. 네, 아주 빠르게. 그것도 3번 이상 반복하라고? 어떤 학생은 이렇게 했더니 교과서가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던데요.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? 이게 뭐랄까, 좌뇌가 막 분석적으로 파고들기 전에요. 우뇌의 그 이미지 인식 능력을 먼저 쓰는 거예요. 아, 분석 전에 이미지로? 그렇죠. 엄청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전체적인 구조나 뭐 핵심 이미지 같은 걸 무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거죠. 분석보다는 직관을 활용하는 훈련이랄까요? 교과서 목차 자주 보고 전체 구조 파악하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인데 이건 좀 더 속도감 있게 하는 거죠. 이걸 통해서 중요한 정보랑 아닌 걸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촉,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. 메타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. 아하, 메타인지요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분도 되게 와닿았어요. 신을 믿듯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. 네, 그 표현이 강렬하죠. 아이가 실수했을 때 막 혼내기보다 유대인들이 마잘톱하고 외친다면서요. 잘했어 하고.
맞아요.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보라는 거죠. 네.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요. 바로 너 왜 그랬어? 이게 아니라 아이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거. 아, 감정이요? 네. 자료에서도 어이구 놀랐구나. 괜찮니? 이렇게 아이 의도나 감정에 먼저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. 왜냐면 불안감을 느끼면 뇌가 딱 경직돼서 학습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얼어버리죠. 네. 아, 엄마 아빠는 내 편이구나. 여긴 안전하구나. 이런 느낌 속에서 아이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오늘 김미경 작가 요약본 보면서 AI 시대에 왜 우뇌 교육이 중요한지, 또 홈투어나 교과서 넘기기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쭉 살펴봤네요. 네.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. 아이한테 원래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걸 부모가 굳게 믿어주고 어릴 때부터 좋은 자극이랑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계속 해주는 거? 맞습니다. 이 자료가 우뇌 발달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기술들을 잘 제시해주고 있죠.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요? 이런 기술들이 진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밑바탕에 뭐가 필요할까요? 저는 그게 바로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. 아, 안정감. 네. 아무리 좋은 방법, 기발한 기술이라도 아이가 부모한테 충분히 믿음받고 공감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그 잠재력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을까요? 그러네요. 어쩌면 이런 기술 이전에 아이의 마음을 먼저 차분히 읽어주는 것,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우뇌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